다양한 취미생활이 한자리에 청주에서 열린 2019 전국 생활문화축제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허전함을 달래줄 특별한 맛집 총출동. 이 가을에 퐁당 빠질 가을 정치의 맛집 만나보시죠. 대전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들이 머물러 있는 근대문화 탐방로를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 나들이 삼아서 어디라도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풍도 슬슬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월악산이라든지 속리산 꼭대기 부분에는 벌써 약간 이렇게 붉은 기운이 벌써 돌기 시작한다고 하죠. 네, 이렇게 단풍철 다가오면 마음도 가볍고요. 네네.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면서 참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붉은 빛을 보면서 한편은 또 한숨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과 때문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양파 파동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과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실 올해 사과가 굉장히 풍작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또 태풍도 굉장히 좀 잦았고요. 그러면서 굳은 분위기 속에서 날씨 분위기 속에서 이 사과 게다가 또 추석이 굉장히 일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 소비 심리가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 사과가 많이 안 팔리고 게다가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농가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나오는 사과는 홍로라는 그 일찍 생산되는 품종인데요. 네네. 이게 저장성에 약해서 더욱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과 우리 몸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아침 사과, 금 사과 이런 거. 지금 역시 여러분 집에 사과가 있다면 얼른 드시면서 저희 아침에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도 사과 농가도 곳곳에서 많고 또 요즘 사과 촉진, 소비 촉진 행사도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날씨 또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사과 얘기하니까 왜 사과 같은 내 얼굴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자, 반짝반짝하게 날씨 전해 주십시오. 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을 햇살의 기온이 살짝 오르긴 하지만요.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하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낮부터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증평이 10도, 보은은 7도, 영동은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는데요. 어제보다도 5도가량 낮겠고요. 대부분 지역 18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어 있지만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당장 내일부터는 산지를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어떤 색깔의 옷을 주로 입으시나요? 옷 색상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검은 옷을 입으면 교양 있어 보이면서도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요. 노란 옷은 밝고 쾌활한 느낌을, 초록색과 파란색은 차분하면서도 영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혜선 씨한테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 본인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문제 너무 쉬운데요. 그래요? 취미잖아요. 난 되게 어렵다. 왜냐면 이게 우리 아침엔 퀴즈처럼 정답은 쉬운데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취미밖에 없네요. 너무 쉽게 맞추셨는데요. 네, 좀 어려운 문제를 내시나 봐요. 그럴까요? 하여튼 오늘 취미 얘기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취미를 요즘은 이제 혼자들도 하시지만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제 다양하게 동호회 속에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은 동호회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면요, 각종 스포츠 동호회나 와인 동호회, 등산 동호회, 맞아요. 요리 동호회, 이런 동호회는 기본이고요. 네네네. 새
세차 동호회 들어보셨나요? 전자다트 동호회, 또 돌싱 동호회처럼 정말 이색적인 동호회가 많다고 합니다. 세차 동호회 모이실 때 제 차 좀 가지고 나가시라고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색적인 다양한 동호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동호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특별한 축제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생활문화 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침엔에서도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현장 저희 아침엔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함께해서 더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생활문화 동호 회원들이 펼치는 축제 한마당. 아주 알차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엄청 기대를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처음 열리는 2019 전국 생활문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주에서도 직지특구로 지정된 운천동 일대가 화려한 거리 퍼레이드로 시끌벅적한데요. 전국 생활문화 축제 참가자들이 총출동! 길 위에 흥이 넘쳐납니다. 뭐 음악이라든지 악기 연주, 무용, 뭐 공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아주 알차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엄청 기대를 하고 지금 내일까지 열심히 즐겨볼 생각입니다. 거리를 무대 삼아 끼를 발산하는 동호 회원들. 지역과 세대, 장르를 넘어서는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릅니다. 전국적인 동아리 240개의 동아리와 2천여 명의 생활문화인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자기 직업 이외의 문화예술의 취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여서 표현해 주시는 거고요. 서울 중심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런 전국적인 행사가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이번에는 첫 개최직 공모를 이제 받았었는데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공모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전국 생활문화 축제. 다 함께 사는 세상, 다 모여, 다 함께, 다 즐겁게라는 멋진 구호아래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19 전국 생활문화 축제를 개막을 선언합니다. 축하객들의 환호와 함께 이어지는 선언문 낭독. 놀이의 기쁨과 경의를 맛본다. 생활문화 충북 선언을 온 누리에 알리고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활문화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선언문 낭독 후 본격적인 주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장르를 불문하고 함께해서 더 즐거운 무대에 선 동호 회원들에게도 이번 축제에 참가한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문화기획사업단 청기사입니다. 저희는 목포에서 음악을 순수하게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한 공연 활동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교류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열심히 기여하고 있는 팀입니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공연들을 보면서도 저희가 배워가는 것 같고 또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현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분들, 바로 10대부터 70대까지 함께하는 난타팀인데요. 충남 당진의 4개 팀이 뭉쳤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가 세대 간의 대통합이라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하고 어르신하고 따로따로 동아리인데요. 이번에 같이 콜라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간식도 먹으면서 연습도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호 회원들의 특별한 전시장으로 가봅니다. 전국 회원 수 6,000명을 자랑하는 무선 조종 탱크 동호 회원들의 전시품들. 대단하죠? 여기 전시된 제품들은 1대 16 스케일로 그대로 특수한, 실제 탱크를 그대로 특수한 모델들이고요. 최대한 실제 전차와 가깝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류의 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움직이기도 하나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죠. 2.4GHz 무선 조종을 이용해서 약 30m 정도 거리까지 조종이 가능합니다. 실제 전쟁에 쓰인 탱크들을 축소시켰다는 RC카. 특별기획 전시라는 말에 걸맞을 만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전시실엔 제주도 해녀 김항생 어르신의 공예품이 가득한데요.
여든의 나이에도 물질을 하고 있다는 해녀 어르신의 어패류 작품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뿔소라 그래, 뭐라 그래 이런 거 보고. 이걸 보니까는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연세 드신 분이 너무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도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함께 즐기자는 덕후의 전시실은 볼수록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주민들이 만든 마을 신문도 그렇고 여행 전문가가 수집한 돼지 캐릭터들도 인상적입니다. 특별전으로 해서 제주 우도의 소식지 30년 이상 돼지를 컬렉팅하시는 컬렉터분, 그다음에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규방공예라든지 바늘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작품을 연출했고요. 그림들이 많은데 저는 민화를 좀 배우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좋게 봤습니다. 이번엔 장소를 옮겨 영상 상영관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동호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소재도 참 다양하다는군요. 구경하는 사람이나 전시를 준비한 사람 모두 주인공이 되는 생활문화 축제. 그래서 더 특별한 축제입니다.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것인데 자그마한 부스를 열었는데도 많은 시민들 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다음에 꼭 참여하고 싶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각 문화 공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 알차고 실속 있는 그런 준비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체험을 잘 했습니다. 이번엔 어린이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마침 전국 유일의 수화 퍼포먼스 단체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팀은 수화와 점자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는군요. 전국의 많은 다양한 생활문화 팀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저희의 공연을 또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저희도 이제 수어를 아이들이나 이제 어른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자리가 되기도 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마켓 동호 회원들이 질구지 거리에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인데요. 장구경만큼 눈요기가 확실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오늘 처음 왔는데 뭐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볼거리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색 다양하게 맞춰놨는데 구색에 그냥 골고루 나가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장사가 되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축제에 노래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버스킹 공연팀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질구지 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지역에서 할 때와는 일단 규모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저희가 보는 거나 느끼는 것이 많이 넓어질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의 음악 동호 회원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는 노래. 이보다 아름다운 향연이 또 어디 있을까요? 다양하게 하는 그 체험 프로그램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공연 자체도 보니까 전국 지역에서 한 팀씩 참여해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공연이 이루어져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작더라도 다양한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 무대를 통해서 각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동아리 회원분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 교류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쌓아온 끼와 열정을 함께 모여 즐긴 전국 생활문화 축제. 문화를 통해 한 뼘 더 가까워지고 함께 나눈 특별한 추억들이 축제의 계절 가을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네, 볼거리 네. 즐길거리 가득한 전국 생활문화축제. 그동안 이제 뭐 서울에서 열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또 지방에서 청주에서 열렸다고 하니까 네네네. 더 애정도 가고 좀 뿌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을 떠난 곳이 바로 청주였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자, 뭐 참여하신 분들 동호회 수만 해도 200개가 넘고 함께하신 분들 2,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큰 규모의 이런 게 진짜 그야말로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많은 분들 함께하시면서 그야말로 세대, 뭐 장르 이런 걸 다 뛰어넘은 그런 축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혼자 즐기던 취미가 이제 이웃과 또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축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네.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워낙 동호회 수도 많다 보니까 아 취미생활 뭔가는 하고 싶은데 네. 뭐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런 축제 가시면은 쭉 둘러보시다가 아 저거다 고르실 느낌 수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는 축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또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생활문화축제 앞으로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가을철에 볼 수 있는 풍광 속 식물이 아닌 것을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단풍, 2번 은행, 3번 갈대, 4번 개나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봄 되면 우리가 한참 또 얘기하는 꽃이 하나 네. 있네요.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가을 풍경, 가을 여행지 어떤 곳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가을 여행지라고만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가을 풍경까지 네. 오늘은 풍경, 그러니까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자주 꺼내보진 않는데 멋진 가을 풍경 가을 하늘 같은 찍어서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있어요. 그 여러분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아 여기 어디 있는데 참 멋졌어요. 이 순간이 뭐 이런 것들에서 뭐 대방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 아침엔 퀴즈 주제도 뭐 가을 풍경이긴 합니다만 참 풍경 보면서 멋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 이렇게 싹 울적해지는 약간 그 가을 타는 거죠. 이거 가을 타는 거죠, 이게. 타시는구나. 네. 네. 이게 가을을 타면요.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요. 몸도 마음도 괜히 무거워지고 먹어도 네네. 먹어도 허한 증상. 아, 먹어도 요런 느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거 얘기하니까 그래도 가을에 그런 울적함을 날려버릴 만한 맛있는 먹을거리는 그래도 있습니다. 갑자기 네. 먹을거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신이 나는데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허기를 또 채울 수 있는 부산에 있는 가을 정치 맛집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 진짜. 뭐 하냐고요? 자고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뭔가 허전하네요. 허전해. 배고프구나. 다가오는 가을, 혼자라서 벌써 외로워진다면 당신의 옆구리 아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가을 맛집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가을 옷을 입은 부산의 바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맞나요? 네, 여긴 카페고요. 그리고 가을 정취도 느낄 수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브런치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브런치요? 네. 브런치요? 네. 가시죠. 어딘가요? 가을 색깔이 가득 담긴 이곳. 곳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가 있는 이곳은요. 흡사 도심 속 숲속을 재현해냈습니다. 어우, 햇살까지 완벽해요. 와, 여기 진짜 넓네요. 그쵸? 어머, 저건 뭔가요? 저거는 피자 구울 때 사용하는 화덕이라는 건데요. 저 화덕 같은 경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장작을 써서 만드는 화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른 피자들과 다르게 참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참나무 향이 들어가 있는 색다른 맛의 피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화덕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피자는요. 바질과 토마토 소스, 치즈를 가득 담아 참나무 향을 입힌 프로슈토 루꼴라 피자입니다. 이 프로슈토라는 햄은 주로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얇게 썰어서 짭짤한
시원한 맛이 일품인 이탈리아식 햄인데요. 샐러드에도 잘 어울리고 그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햄입니다. 신선한 아보카도와 달달한 생크림 그리고 연어가 만나면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시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신선한 브루스케타가 금방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우, 이렇게 한상 딱 차려지니까 정말 레스토랑 부럽지 않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이게 지금 아보카도랑 연어가 올라간 슈퍼푸드 브루스케타라는 거고요. 이거는요, 프로슈토란 햄이 올라간 루꼴라 피자입니다. 일단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먹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자, 샐러드부터. 아보카도랑 웬 연어라고 하실 텐데 아보카도의 뭔가 상큼한 향이 연어의 느끼함을 딱 잡아주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좀 외로웠는데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샐러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 친구까지.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다. 대박. 역시 외로움에는 입안 가득 넣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죠. 아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브런치도 완벽하고 앞에 뷰까지 완벽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이제 배는 안 외로운데 왜 저는 외로울까요? 정말 지금 보니까 더 외로워 보이네요. 좋아. 이렇게 좋을 땐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저기 앞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멋있었어. 둘, 셋, 넷, 다섯. 와, 여기 고기 많은 거 좀 보세요. 이 부위들이 너무 다양해서 고르는 게 고민이었어요. 여기 봐. 지금 안 하시는 거죠? 가을 정치 맛집이라고 찾아왔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다 뭔가요? 숙성 한우 한돈 고깃집입니다. 얼마나 숙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영도시에서 한 보름 정도 숙성을 시키죠. 고기의 질감도 좋아지고 맛도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아니 근데 저건 지금 가을 정치 맛집이라고 알고 왔는데 일반 고깃집 아닌가요 이거? 가을 하면 뭡니까? 바로 바베큐죠. 바베큐. 가을하면 뭐? 바베큐죠. 자고로 고기는 야외에서 즐겨야 제맛입니다.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고기가 지글지글 이렇게 딱 한 상 차려지는데요. 어우, 이 소리 제대로 된 가을 소리죠. 고기 향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고기 향이 가을 향기 같아요. 가을 여자니까요. 운치 있죠? 네. 우리 보통 캠핑 가면은 텐트부터 시작해서 뭐 고기도 사야 돼, 야채 쌈도 다 마트에 사야 되고 이렇게 챙길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딱 와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한 상 쫙 차려주시면서 완벽하게. 몸만 오면 되니까 좋죠. 몸만 오는데 그죠? 네. 너무 좋은데 진짜. 촉촉하게 구워진 고기를 한 쌈 딱 싸서 먹으면 어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엄지척입니다. 식감 자체가 좋죠. 진짜 이건 숙성된 고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숙성된 고기라서 그런지 두께가 이만한데 너무 부드러워요. 입에 들어가서 꽉꽉 씹지 않아도 근데 너무 부드러운데 진짜로? 고기 자체가 맛있다 보니까요. 정말 소금에만 톡 찍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여기서 가을바람 들어오죠. 고기 향기 나죠. 너무 완벽한 가을밤입니다. 브라보. 와, 오늘 정말 먹다가 해 다졌네요. 브런치 먹었지, 또 가을 정취가 담긴 고기까지. 여러분,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무리하러 가시죠.
이곳은 들어가는 분위기부터 남다르더라고요. 밤에 오니까 찬란하게 조명이 비추는 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벌써 분위기 맛집이죠.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대박, 이런 곳이 있었어.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숨 못 쉬게 좀 배가 부른데 당이 떨어졌거든요. 혹시 당 충전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을 정취를 또 느낄 수 있고 당을 지금 충전할 수 있는 저희 그 디저트들이 많은데 초콜릿 크로와상 이거는 바로 당이 흡수가 바로 되는 초콜릿 크로와상이요. 정말 당의 100%네요. 주세요. 크로와상과 초콜릿이 만나면 상상이 되시나요? 이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심근경색,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데요. 여기에 파우더 가루까지 솔솔 뿌려주면 외로움을 달달함으로 바꿔줄 초코 크로와상 완성입니다. 어머, 초코 크로와상이에요? 네, 이게 올라가 있는 초콜릿이 벨기에산 초콜릿인데 이제 살이 그렇게 찌진 않고요. 건강한 초콜릿입니다. 정말 건강하겠네요. 네, 주스 잘 저어 드시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초코가 흘러. 이 꾸덕꾸덕한 초코 보이시나요? 보통 초코는 많이 먹으면 텁텁한데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정말 더욱더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뭐다? 먹는 거다. 여러분도 이 가을밤 외로움을 먹어버리세요. 행복해. 쓸쓸한 가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다면 가을은 뭐다? 맛집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먹어라. 가을 정취 맛집.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뭐 가을의 울적함이고 뭐고 지금 보니까 막 침샘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맛있는 걸로 좀 달래보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 가을 속에 여름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조금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맞아요. 진정한 가을을 느끼려고 하면 가을에 이미 훌쩍 떠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가을 맛있는 것들과 함께 또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여러분이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가을에 볼 수 있는 풍광 속의 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풍, 2번 은행, 3번 갈대, 4번 개나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쉽습니다. 문자 샵 0997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네. 좋아하는 가을 여행지 혹은 가을 풍경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이왕이면 보내주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혼자만 보지 나누면서. 마시고 많이 방출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엔 이번에는 옆 동네 대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의 원도심에는 9개의 근대문화 건축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들을 따라서 쭉 가는 길 근대문화 탐방로라고 하는데요. 거기 함께 가보도록 하시겠고요. 네, 그보다 먼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로 야밤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층 버스를 타고 제주 한 바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와, 밤바다 진짜 운치 있고 너무 예쁘다. 근데 가을 바람이 좀 선선하니 춥네. 혼자라 그런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서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서현 씨, 여기 타세요. 야밤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 제주 밤의 운치를 2층 버스에서 즐깁니다. 자연과 삶의 이야기를 싣고 낭만 가득 가을밤을 달리는 야밤 버스. 지금 출발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오가는 제주국제공항. 특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면 가족부터 친구, 동료까지 다양한 관계와 연령대의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 앞에 모이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줄이길래 이렇게 다들 줄 서 계신 거예요?
야밤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제주 도심 속을 즐기는 야간 여행, 이 야밤 버스가 요즘 화제인데요. 야광 팔찌를 차고 2층 버스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여행 분위기가 물씬입니다. 야밤 버스는 어떤 버스고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셨어요? 저희 야밤 버스는 제주의 아름다운 밤 문화를 선보이고 관광 소득이 지역 상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회차 사전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간 평범하게 제주를 즐겼다면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제주의 밤을 만끽하는 시간.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도 기대되지만 버스 안 이색 이벤트들도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요. 1호 이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첫 늦은 여름 휴가 왔습니다. 여름 휴가 지금 굉장히 늦으신 것 같은데, 네. 결혼 준비하며 많이 싸우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5월 결혼을 했는데요. 와, 5월에 결혼을 하셨으면 지금쯤 신혼이시겠네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하며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탑승객들이 신청한 사연과 노래, 거기에 제주 가을밤의 풍광이 더해져 낭만적인 시간이 꼽히는데요. 바쁘게 달려온 일상을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여유 있게 이 시간을 만끽해 봅니다. 노래하고 사연 소개까지 해주시는데 오늘 역할은 어떤 역할이세요? 제주 시티 투어 야밤 버스 이용해 주시는 분들 아무래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일정이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를 설명을 겸하는 라디오 DJ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운행하는 야밤 버스는 한편의 영화 같은 시간을 선사하는데요. 그동안 서로에게 못했던 이야기도 용기 내 꺼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일 DJ 연희라고 해요. 7996번님의 사연인데요. 와이프한테 결혼식에 축가를 제가 불렀는데 제대로 멋지게 못 불러줘서 미안한데요. 이 곡 제주도 야밤버스 투어 하면서 이 곡 들으면서 제주도의 멋진 밤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오늘 제주도 야밤버스로 이렇게 밤에 따뜻한 시간도 보내시고 좋은 구경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푸른 밤을 달리는 야밤 버스. 공항을 시작으로 2호 태우등대, 도두봉, 어영 해안도로, 산지천과 동문 재래시장까지 야간이면 더 빛을 발하는 명소를 따라 달리는데요. 구간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2호 태우등대를 자연스럽게 경유를 하고 첫 번째 정차지는 도두봉에서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진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진을 인화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곳 어영 해안도로에서 피크닉 컨셉의 거리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산지천 분수쇼와 동문 야시장을 인적 시간을 부여해서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첫 번째 정차지인 도두봉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시 숨은 비경 중 하나인 도두봉.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빛나는 제주의 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순 없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참 잘했어요. 야밤버스 투어 같이 하시면서 사진 찍어주고 계신데 네. 어떻게 촬영을 같이 하게 되셨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장씩 예쁜 사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나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참가자분들은 이 사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동문시장 끝나면 거기서 사진을 나눠드리기 때문에 사진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두봉 트레킹을 마치고 살짝 허기가 찾아올 즈음 반가운 간식이 등장합니다. 어영 바닷가 잔디밭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 한밤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시간. 달콤한 다과와 대화, 시원한 바닷바람이 오감을 물들일 때 깜짝 노래 선물까지 더해지는데요.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나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나 넋을 때론 신나게, 때론 감미롭게 밤을 수놓는 버스킹 공연.
아이도 어른도 모두 웃음 가득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 들으시면서 야밤 투어 버스도 타시고 즐기고 계신데 여긴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딸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 2층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분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거 못 타는가 하고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신청해 준 거예요. 2층 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엄마랑 같이 투어버스 타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투어 프로그램 이렇게 좀 작다고 생각을 처음에 하고 왔는데 뭐 공연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간식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산지천에서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분수쇼가 열리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다이나믹한 물줄기는 밤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멋. 이어서 제주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에서는 제주의 다양한 먹거리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야밤버스 어떠셨나요? 바다 밤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고요. 아이랑 이제 남편이랑 왔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관광하는 마음으로 도민이지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도 너무 좋았고 그 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으로 즐겁게 투어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자연적인 그런 바다 풍경도 굉장히 이색적이었고요. 그리고 마무리 경로에서 산지천의 이런 복구된 멋진 야경도 멋있었고 야시장의 이런 활성화된 모습도 굉장히 전통시장의 변모된 모습이라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제주에 살아도 제주를 찾아도 누구에게나 신선한 제주의 멋을 전하는 야밤버스. 낮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제주의 매력을 알차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 야밤버스의 매력, 여러분도 꼭 한번 느껴보세요. 대전의 옛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 대전역부터 옛 충남 도청에 이르는 중앙로에는 옛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하여 근대문화 탐방로라고 하는데요. 모더니즘 양식을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요.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가미해서 시대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근대 건축물. 이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중앙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지하상가는 대전 시민들의 즐거운 참새방앗간이죠. 근대문화 탐방로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전의 옛 모습이 궁금하다면 중앙로 일대 원도심을 찾아가면 됩니다. 특히 붉은 벽돌로 이어진 근대문화 탐방로에는 9곳의 근대 건축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원도심 대흥동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따라 걷고 있는 이 빨간 벽돌이 근대문화 탐방로라고 이 길을 쭉 따라 걸으면 대전의 근대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먼저 시간 여행부터 해봅니다. 가시죠. 빨간 벽돌을 따라서 갑니다. 지도도 어플도 필요 없습니다. 약 5km 구간의 붉은 벽돌길을 따라가면 대전의 근대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빨간 벽돌을 쭉 따라서 오며 근대 건축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오기는 했는데요. 근데 왜 빨간 벽돌들인 거예요? 이 빨간 벽돌은 그 우리시 그 근대문화유산의 주 건축 그 자재가 붉은 벽돌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벽돌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근대문화유산은 이 붉은색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붉은색 벽돌을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 선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9개의 근대 건축물 중에 제가 먼저 찾은 곳은 올해 100주년을 맞은 대흥동 성당입니다. 대흥동 나올 때마다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성당인데 여기도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1960년에 기공식을 가져서 2년 후인 1962년에 준공된 건물이죠. 일제 강점기 때의 건물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축학적인 특징이 있나요? 네. 건물 자체는 근데 그 모더니즘 양식을 취했으면서도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모더니즘 건축을 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19년 대흥동 성당이 처음 문을 열었고
계속 확장을 거듭해 1962년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건축 설계로 성당이 완공됐습니다. 이 설계자의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실내를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둥이 없습니다. 무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성당하면 떠오르는 고딕풍의 첨탑이나 종탑이 따로 없는 모더니즘 건축물. 성당 맨 꼭대기에 오르면 원더심을 밝히는 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드네요. 확실히 높기는 높네요. 네. 와, 80m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 50년간 종직의 어른께서 한결같이 50년을 지금 타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시계 있는 집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런 표준 시계의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50여 년간 매일 종을 치던 종직의 어르신이 며칠 후면 은퇴식을 갖습니다. 대전 원더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종소리를 가슴 한편에 새겨봅니다. 대흥동 성당 바로 건너편에도 중요한 근대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세워진 옛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보존 관리 상태가 우수한 건물 중 하나죠. 이 건물은 딱 봐도 그냥 오래된 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1958년도에 그 대전에서 최초로 그 건축소 설계사무소를 그 개설을 한 배안구 설계사가 그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50년대에 그 대전에 근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새롭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그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008년부터는 대전 시립미술관 부속기관인 대전 창작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전 미술의 뿌리이자 원더심의 기록들이 담긴 작품들을 기획 전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도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도 잘 어울리고 또 건축물도 보고 전시물도 만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네요. 중앙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지하상가입니다. 시원한 분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사랑받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앙로 지하상가 하면 대전 시민들이면 누구나 쇼핑을 하든 안 하든 자주 찾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목적을 갖고 쇼핑하러 오는 상가가 많았다면 이제는 저희 중앙로 지하상가에 보고 먹고 즐기면서 또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친구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을 타지 않고 유동 인구도 많아서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시민들은 다양한 품목의 가게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즐겨 찾아옵니다. 사계절 언제나 쾌적한 공간에서 보고 먹고 즐기면서 쇼핑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또 인정받고 있으며 또 의류, 액세서리, 휴대폰 등 다양한 상품들을 착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지하상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최신 아이템들도 중앙로 지하상가에 오면 다 만날 수 있죠. 야, 그러고 보니까 제 첫 번째 휴대전화도 이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마쳤고요. 그전엔 무선호출기, 일명 삐삐라고 하죠. 그것도 지하상가에서 샀었는데 옛 추억 생각납니다. 신나게 쇼핑을 했더니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지하상가 맛집을 찾아 고고! 이렇게 많은 메뉴 중 뭘 먹으면 좋을까요? 지하상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배 좀 채우려고요.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와 이걸 다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뭐를 먹을까? 사장님이 아무래도 추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네. 직접 손으로 직접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조리까지 전부 네. 다 하고 있는 들깨 수제비하고요. 그다음에 얼큰 수제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들깨 수제비와 얼큰 수제비. 사장님이 자신 있게 추천한 두 가지 수제비. 일단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비주얼은 합격. 제 맘에 쏙 들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소함과 얼큰함이 느껴집니다. 고소한 들깨 수제비부터 먹어볼까요? 위위 젓고 살살 섞어 국물부터 맛봅니다.
진하면서도 고소한 국물이 입안에 착착 감기는데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번엔 칼칼한 맛이 일품인 얼큰 수제비입니다. 빨간 국물과 쫀득한 수제비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데요. 찬바람 불어오는 가을 입맛을 제대로 저격합니다. 기계로 뽑은 면이 아니잖아요. 냉동면이 아니에요. 밀가루 반죽을 직접 해서 손으로 다 일했기 때문에 찰지고 쫄깃하고 예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둘 다 포기를 못하겠네요. 둘 다 먹어야겠어.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시간. 오래된 건축물의 역사를 배우고 그 안에 담긴 대전의 이야기도 보고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대문화 탐방로에서 소소한 도심 나들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원도심 구경 잘해봤습니다. 대전에 이제 대흥동 성당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벌써 올해로 100주년이 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종직의 어르신 인상 깊었는데 은퇴하셔서 앞으로는 종소리 들을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대전 가시면 원도심 한번 둘러보시고 근대문화 탐방로 걸으시면서 중앙지하상가 가서 수제비도 한 그릇 드시면 아주 괜찮네요. 얼큰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에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가을철에 볼 수 있는 풍광 속의 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네. 개나리였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818님, 0279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981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농부의 딸이다 보니 가을 들판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하지만 네. 작년에 갔던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솔직히 더 생각이 납니다 싶어서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가을하네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사진이. 예, 사실 뭐 솔직히 생각날 것도 없습니다. 뭐 사실 생각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고 맞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예, 네. 농부 딸이라고 해도. 감사드리겠고요. 0279님, 주말에 설악산 주전골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한껏 찍어봤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야, 저렇군요. 이제 저게 2019년 가을. 저 거의 처음 보는 단풍입니다. 그러네요. 네. 너무 예쁘네요. 0279님 덕분에 2019년 가을의 첫 단풍을 저희 함께 맛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가을 되면 이 노래가 한 번쯤 흥얼거려지는 것 같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네. 이 노래 한 번쯤 안 흥얼거려 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10월. 이 10월에 멋진 어느 날에 가을 음악회가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 국립청주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가을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네네. 통기타, 요드, 크로마프 댄스까지 아주 다채로운 무대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가수 허각 씨, 또 가을 감성 막 물씬 너무 잘 어울리죠. 네, 풍냄새기죠. 또 가수 홍진영 씨, 흥부자 홍진영 씨의 또 무대까지 네.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게 또 무료 공연이라는 사실 여러분 19일이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으로 한번 산책 나가 보시면 좋은 또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마이맨션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한 서양집 뾰족집, 서양풍 뾰족집 소개하고요. 네. 아침엔 초대석에서는 진천 선수원에서 열리는 제40회 아시아 트랙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코리아 플라워 파크에서 상품을 드립니다.